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 무대에서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진 그러나 강력한 파괴력으로 유럽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민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훈족과 그들의 전설적인 지도자 아틸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그런 강대국도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는데요. 그 배후에는 동방에서 폭풍처럼 밀려온 유목민족이 있습니다. 훈족.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무릎 꿇게 했을까요? 4세기 후반 유럽의 동쪽 변방, 당시 로마인들은 자신의 문명이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 머리카락에 동양적 외모를 가진 신기한 기마 부대가 지평선 너머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야만 부족이라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인들은 이들이 이전에 맞닥뜨렸던 어떤 적과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빠르고 잔인하고 예측 불가했죠. 마치 말과 한 몸이 된 듯한 기병들은 화살비를 퍼부으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훈족이었습니다. 나는 신의 채찍이다. 그대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신이 나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훈족의 왕 아틸라가 남긴 유명한 말인데요. 정말 그랬을까요? 신이 보낸 재앙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찾아 이동한 유목민에 불과했을까요? 오늘은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훈족은 사실 그 기원부터가 미스테리입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부는 이들이 중앙아시아나 몽골 지역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이들이 시베리아나 중국 북부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의 유전자 연구에 따르면 훈족은 다양한 민족들이 혼합된 연합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유럽까지 흘러들어왔을까요?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그리고 다른 유목민족들과의 갈등이 이를 서쪽으로 밀어냈다는 게 가장 유력한 설명입니다. 훈족이 유럽에 처음 등장한 것은 대략 375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는데, 먼저 동고트족을 쓸어버렸고 그들은 다시 서고트족을 밀어냈으며 결국 이 게르만 부족들이 로마 제국의 국경을 넘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민족 대이동의 시작입니다. 한 민족이 어떻게 유럽 전체의 지도를 바꿔 놓았는지 정말 놀랍지 않아요? 훈족의 생활 방식은 로마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했으며 말 위에서 먹고 마시고 심지어 잠까지 잤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데,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훈족은 생고기를 말 한 장 아래에 넣어 말의 체온과 마찰로 익혀 먹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그랬을까요? 아마도 로마인들이 자신들과 너무도 다른 이방인들을 과장해서 묘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훈족의 외모에 관한 묘사입니다. 로마의 역사가는 두 발로 걷는 짐승 또는 인간의 형상을 한 동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아이들의 얼굴에 상처를 내어 수염이 자라지 못하게 했다는 기록도 존재했는데, 실제로는 몽골계 민족들의 특징인 얇은 수염을 설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훈족이 머리를 일부러 변형시켰다는 기록도 있는데,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실제로 훈족의 유골에서 인위적으로 변형된 두개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기 때 머리를 붕대로 감아 특정 형태로 만들었던 것이죠. 왜 이런 풍습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부족 정체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훈족의 진정한 힘은 그들의 전쟁 기술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복합 반사궁을 사용했는데요. 이 활은 놀라운 사거리와 관통력을 자랑했습니다.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도 정확히 화살을 쏠 수 있었죠. 또한 훈족 기병대의 기동성과 속도는 당시 보병 중심이었던 로마군에게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상대가 공격하기도 전에 달려와서 화살을 퍼붓근하면 다시 멀어지는 전술. 로마의 중장비 부대는 이런 빠르고 가벼운 기병대를 상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훈족이 정말로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434년경 아틸라가 형 블레다와 함께 훈족의 지도자가 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445년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틸라가 갑자기 형 블레디를 죽이고 혼자 훈족의 왕이 되는데요. 형제간의 권력 다툼이었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훈족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그들의 적이었 로마인들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내막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아틸라 홀로 훈족을 이끌게 된 후에 그 영향력은 급속도로 확대되었. 그는 현재의 헝가리에서 독일 동부 발칸 반도까지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고 동로마 제국에게 엄청난 공물을 요구해서 상상해보세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매년 수천 파운드의 금을 조공으로 바치라는 상황을요. 아틸라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447년 그는 발칸 지역을 휩쓸며 70개가 넘는 도시를 파괴해 결국 비잔틴은 더 많은 공물을 지불하는 데 동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틸라가 신의 채찍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는 흥미로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450년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가 말에 떨어져 사망하는데 이 새로운 황제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내게는 황금도 있지만 그것은 내 친구들을 위한 것이지 적에게 바칠 것은 아니다라며 공물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단호히 거부한 것이죠. 이에 격분한 아틸라는 서로마를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왜 동로마가 아닌 서로마를 노렸을까요? 여기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서로마 황제는 궁정에서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재무관과 사랑에 빠져 이 사실이 발각되자 처형되고 원하지 않는 정략 결혼을 강요받게 됩니다. 절망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녀는 비밀리에 아틸라에게 자신의 반지와 편지를 보내며 구원을 요청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로마의 공주가 적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아틸라는 이를 결혼 제안으로 해석하고 이를 전쟁의 명분으로 삼아 451년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현재 프랑스인 갈리아 지역으로 진격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동맹이 형성되는데요. 로마 장군은 서고트족 왕과 함께 손을 잡고 아틸라에게 맞서 반격하기로 합니다. 한때 로마의 적이었던 고트족이 이제는 더 큰 위협에 맞서기로 한 것이죠. 451년 현재 프랑스 상파뉴 지방에서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양측은 엄청난 사상자를 냈지만 결국 아틸라는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는데 아틸라를 완전히 무찌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부 역사가들은 훈족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면 로마가 고투족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정치적인 계산이 군사적인 승리보다 앞선 셈이죠. 그리고 드디어 453년 아틸라의 생애에 마지막 극적인 반전이 찾아옵니다. 그는 새로운 신부와의 결혼식 날 밤에 갑자기 사망합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아틸라는 과도한 음주와 흥분으로 코피를 흘리다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그의 죽음이 암살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럽을 공포로 떨게 했던 신의 채찍은 자신의 결혼식 날 밤 자신의 피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일으켰던 폭풍에 비해 너무나도 조용하고 우연한 죽음이었죠. 아틸라의 죽음 이후 훈족은 급속도로 붕괴되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아들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 다투었고 제국 내의 여러 부족들도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훈족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그들이 남긴 것은 공포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럽 곳곳에선 악마의 성벽, 이탈리아의 무덤 같은 지역 이름이 남아있는데 이는 훈족이 유럽인들의 집단 기억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헝가리인들이 자신들의 선조로 훈족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헝가리어로 훈가리는 훈의 땅을 의미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헝가리인의 조상이 훈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 전설은 헝가리 민족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헝가리에서 아틸라가 여전히 인기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과연 한때 유럽의 악몽이었던 존재가 이제는 국가적 영웅이라고 추앙받고 있다니 역사의 변화란 정말 놀랍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만약 훈족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유럽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틸라가 정말로 로마를 함락시켰다면 세계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역사는 항상 이런 만약에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매력이 있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역사의 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